오늘은 엄청 신청이 많으셨던 괜찮아 사랑이야의 오소녀 이성경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공효진 언니에 이어서 진짜 대박이었어요. 게다가 10대 메이크업 언제 해주냐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진짜 이거는 정말 이것도 꼭 해야겠다 싶어서 찍게 되었는데요. 10대 메이크업이니만큼 좀 비싼 제품들보다는 저렴이 제품들로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저렴이 제품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 섞어 쓰긴 했는데 최대한 이걸 대안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얘기할 수 있는 걸 얘기했고 또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고렴이로 쓴 제품에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저렴이 제품들을 언니들도 같이 댓글에 추천을 해주시면 같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봅니다. 그러면 빨리 메이크업 보셔야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포어 리파이너. 오늘은 포어 패셔너리 아니어요. 이게 아마 올리브영에 가면 쉽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좀 로션 같은 제형인데 포어 패셔너라고 같은 기능을 해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포어 패셔너하고 지속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생긴 게 좀 약국 화장품 같이 생겼다는 거? 근데 가격이 얘가 조금 나갈걸요? 그래도 포어 패셔너에 비하면 그다음에 가격 면에서는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래도 학생들에겐 좀 비싸죠. 전 어릴 때는 한 달에 용돈은 5만 원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돈 쓸 일이라고는 매점에서 빵 사 먹기? 그게 다였어요. 그것도 돈 없으면 안 사 먹고. 전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에이지 리와인드. 얘 메이블린 거고요. 이름이 에이지 리와인드예요. 아무래도 이거를 질문을 10대 분들이 뭐냐고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미국에서 아예 직접 사온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사셔야 되고요. 이거 말고 제가 다른 친구 쓰는 거 봤는데 더 페이스샵에 컨실러 엄청 좋은 거 같던데요? 굳이 이거 안 하고 그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라네즈에서 이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라네즈 가서 사보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페이스샵 거가 없어서 있는 거 쓰는 거니까 저거 사야지 하시지 마시고 더 페이스샵에 있는 걸로 컨실러 구매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저도 엄청 다크가 완전 진한 사람인데 그거를 다 가리려고 하면은 진짜 화장 두꺼워지고 특히 교복을 입었을 때는 화장을 진하게 하면 완전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릴 거야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연출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엄청 참는 게 필요해요. 컨실러를 가리면서 그러니까 저를 좀 가까이 보여드리면 파랗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눈에 이렇게 주름도 있어요. 이게 제 특징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릴 거야 난 왜 가려지지 않는 거야 더 바를 거야 치덕치덕 이렇게 시작하면은 마무리를 하고 내 얼굴을 봤을 때 왜 난 메이크업을 잘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피부 커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피부가 좋아진 듯 하지만 다시 보면 또 뭐가 나거든요. 이걸 신경을 안 쓰는 게 포인트예요. 한 단계에서 모든 걸 커버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정말 메이크업이 망치는 지름길이니까 항상 이 뭘 하든 심리가 문제거든요. 기술이 문제인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10대 메이크업이니만큼 이니스프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1호고 얘가 23호예요. 이 중간 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우리 쿨하게 섞죠. 그러니까 좀 저렴이와 고렴이의 차이는 물론 성분 차이도 있겠지만 다양하지 못한 색깔 이게 또 저렴이의 특징이기도 해요. 뭔가 내 피부에 딱 맞는 걸 찾기 애매한 이제 그럴 때는 섞어 쓰면 됩니다. 이게 직장인이 되면은 되게 좋은 게 어머? 내 브러쉬 어디 갔지? 브러쉬를 안 갖고 왔네? 다녀올게요.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 막대기 아무 걸로나 돌려 섞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쓰고 트러블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얘 때문에 난 건지 타이밍이 잘못 맞아서 이 이니스프리가 누명을 쓴 건지 봐야겠어요. 근데 이걸 하고 바로 이제 클렌징 하는 거를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얘가 약간 핑크톤이 들어있어요. 아참! 제가 항상 선크림을 바르고 얘를 바르는데 우리 학생 여러분 제가 쓰는 브러쉬는 시그마 브러쉬인데 이거는 구매 대행에서 역시 쓸 수 있는 거고 제가 딱히 다른 저렴이 브러쉬가 없어서 있는 걸로 쓰니까
저렴이에서는 그 더바디샵의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엄청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얘하고도 재질이 잘 맞네요. 평상시에는 저는 슈에무라를 많이 쓰는데 얘를 클렌징을 바로 할 거라서 이걸 트러블 테스트하기에 무리가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해요. 괜히 이거 한번 썼다가 트러블 왕창 나면 진짜 복구시키기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브랜드는 진짜 단점이 너무 하얘요. 너무 하얗지 않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목하고 지금 베이지 색깔 섞은 건데도 이렇게 좀 하얘져요. 하얘던 얘기 생각났다. 저는 선크림까지 바르고 이거를 항상 찍는 건데 절대 있잖아요. 제발 그 트러블 피부 스트레스이신 분들 광채 베이스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거 쓰면은 광채 때문에 펄 있는 이런 베이스 쓰면요. 트러블 더 완전 있어 보여요. 그게 막 수지가 쓰고 막 예쁜 애들이 쓴다고 해서 그걸 쓰면 안 돼요. 저는 광채 베이스 절대 안 쓰거든요. 바비브라운의 펄 베이스도 있긴 있어요. 모르고 저도 샀었더랬죠. 근데 그걸 쓰면 확실히 뭔가 트러블이 살짝 부각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하이라이터용으로 써요. 광채 베이스 같은 경우도 사놓은 게 있으시면은 하이라이터처럼 그냥 쓰세요. 그리고 교복 입고 막 하이라이터 강렬하게 내는 것 자체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하이라이터를 완전 강렬하게 눈, 코, 입에 빡세게 내고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좀 하얗기 때문에 양을 줄여서 발랐어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쓰던 양만큼 좀 발랐더니 확실히 하얀 건 있어요. 23호를 아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남들이 봤을 때 피부가 하얗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피부예요. 왜 이렇게 새하얘?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하얗네? 이런? 근데도 우리나라 호수를 쓸 때는 저는 23호가 맞는 것 같아요. 유난히 한국 여성들이 좀 하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동양 여성들의 특징일 수도 있고 코 같은 데는 이렇게 손으로 좀 발라주세요. 오늘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었는데 지금 뭔가 10대 언니들에게 알려주고 싶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좀 어릴 때 실패했던 그런 경험담들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 사연이 뒤로 약간 밀리고 있어. 그리고 수분 크림을 듬뿍 잘 발라주고 흡수를 시켜주고 10분, 15분 있다가 얘를 발라야 이렇게 얼굴에 좀 잘 먹어요. 이거 진짜 하얘졌다. 목에도 발라야겠어. 경계선이 없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여드름 자국 좀 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화장이 더 이상해지고 딱 사람들이 알아봐요. 제 여드름 많아가지고 화장 색칠했구나?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람 얼굴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맨날 거울 볼 때는 왜 내 얼굴을 진짜 이만큼 가까이 보고 여드름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을 거울 여기 진짜 한 이만큼 본단 말이에요. 언니들이 저한테 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다 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울을 볼 때 여드름이 있나 없나 볼 때는 적어도 이 정도 거리, 그러니까 팔 한 뼘? 제 한 뼘 이 정도 거리에서 보고 여드름이 티가 좀 나나 안 나나 이렇게 보고 컨실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컨실러를 가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너무 텔레비전에서 무결점 피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드름이 더 나요. 제가 한의원에 갔었는데 그랬거든요. 저 진짜 큰 병 아니에요? 이러면서 소화가 너무 안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그렇게 걱정하다가 병 진짜 온다 이랬어요. 그걸 봐서는 이게 다 걱정이 모든 병의 근원인 거죠. 여드름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신경을 써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파우더 같은 거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가진 거 이것뿐인데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트러블을 유발한다는 언니들의 얘기가 있긴 하지만 트러블에 너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그건 써보시고 아니면은 한 마몽드 정도? 이 정도 쓰면 좀 괜찮지 않나요? 그것도 LG 계열 아닌가? 생각보다 로드샵 말고 올리브영이나 왓슨? 이런 데 있는 라인들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추천해주세요.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도 몰라요 이렇게 돼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제가 쓰는 것만 알아서. 근데 대신에 눈썹은 뭐라도 파우더를 해야 이게 눈썹이 좀 잘 그려지거든요. 눈썹 처음 밀 때 고민이 엄청 많이 되죠. 이거를 밀까 말까 망치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몇 번 망쳐봐야 늘어요. 진짜 무책임한 대답인데 진짜 망쳐봐야 늘어요. 파우더 타입으로 쓸 건데 보니까 파우더 타입은 스킨푸드가 되게 저렴하고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킨푸드 없기 때문에 있는 걸로 그냥. 제 거는 바비브라운인데 이건 진짜 상관없어요. 싼 거 비싼 거 상관없고 저는 그냥 밥이 간 김에 산 거라서 한번 눈썹을 이 언니는 좀 채운 듯 만 듯 이렇게 했는데
저는 눈썹이 워낙 얇게 밀어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채우던 대로, 그리고 머리카락에 가려서 끝에가 안 보여서 끝에는 그냥 제 하던 대로 날렵하게 너무 진하지 않을 정도는 빼주고, 앞머리는 있는 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채우는. 눈썹이 어렵죠? 이해해요. 어떻게 그려요? 이거는 진짜 계속 보고 계속 따라 그리고 연습하고 그 수밖에 없어요. 뭐 여기 라인을 따라 잡아 그려주시고요. 안을 채워주세요. 이거는 너무 다 아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이 정도? 자연스럽게 메워주기? 진짜 웃긴 사연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말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읽는 걸로 할게요. 이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넘기기가 너무 좀 아쉬워요. 어떤 언니 한 분은 법대 지금 로스쿨 다니신다 하시더라고요. 로스쿨 준비 중이라 하셨나? 근데 안타깝게도 1년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하게 되셨대요. 근데 뭐 1년 따위 뭐 인생에서 1년 정도야 뭐. 일단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는 그걸로 이미 성공의 절반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나중에 더 단 열매가 오니까 힘내세요. 근데 그 메일은 보면서 진짜 좀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또 계시구나를 한 번 더 느꼈죠. 이거는 미국에 있으신 분이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내용인데 공부를 되게 잘하시나 봐요. 언니 미국에 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 약간 이렇게 설명이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2년밖에 안 된 애 맞냐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올, 에이플 뭐 완전 그렇게 된 거예요. 성적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맨날 공부 이런 거에만 틀에 박혀서 살다가 이제 어느 날은 좀 놀고 싶어가지고 친구랑 영화를 본다고 하셨나? 아무튼 하루만 좀 놀고 오겠다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이제 절대 못 나가게 하면서 너 성적 떨어진 거 봐라. 이제 조금 성적이 떨어지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막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엄마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우리 엄마는 좀 풀어주는 편이었나?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그렇게 좀 타이트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트한 부모님이 있을 때 보통은 자녀들도 좀 타이트해요. 왜 나한테 저러느냐 이러면서 반발심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메일의 내용이 그래서 너무 약간 짜증이 났다, 힘들었다. 엄마랑 결국에는 좀 싸웠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빠도 다 네 잘못이라고 한다 이러는데 그분은 논리가 이게 따져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게 사과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맨날 나는 공부만 하다가 하루쯤 놀고 오겠다고 했는데 에뛰드 하우스 브로우 마스카라? 저는 오히려 이걸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눈썹이 되게 진해서 이상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얘를 꼭 해줘야 돼요. 아무튼 그분이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맨날 놀다가 진짜 반나절도 안 되게 영화만 잠깐 보고 오겠다는데 왜 나를 말리냐. 왜 거기에서 왜 엄마들은 좀 싸우면은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고 막 갑자기 확대 해석을 하면서 막 내 인생이 마치 끝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엄마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대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서 논리를 따지고 엄마 말에 수긍하지 않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는 거는 다 내 탓이에요. 제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식된 입장이기 때문에 자식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렵나? 네, 제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제가 자식이라서 자식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자식이니까 부모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편이 아니라 저도 어릴 때 막 논리가 안 맞고 그럼 막 화내고 막 성질 엄청 내고 막 심지어 막 우리 엄마 너무 슬퍼하고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그냥 엄마 말이 다 맞아요. 카라멜 라떼, 에뛰드 하우스의 진짜 토스트하고 진짜 비슷한 색깔. 오늘은 본을 바르지 않을게요. 너무 비싼 제품이기도 하고 본을 바르지 않고 베이스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땡길게요. 제가 말할 때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뭐 제 얼굴 따위. 엄마들은 논리에 맞지 않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거고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엄마 말이 맞아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엄마와의 사이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소연하듯이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빠도 네가 잘못했다. 엄마한테 용서를 구해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언니가 약간 흥분이 된 상태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고 조금 있다가 저에게 그렇게 메일 보낸 거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여자들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괜히 버럭해놓고 후회하고. 그래서 벌써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쯤이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 풀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틀린 말을 해도 예 엄마 맞아요 라고 말을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의무예요. 그게 효예요. 효가 별게 아니에요. 엄마가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순간 엄마는 틀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 슬픔을 배우죠. 아, 얘가 이제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얘가 어릴 때는 내가 말하는 걸 다 듣고 그랬는데 아, 이젠 내가 얘보다 못하구나. 얘보다 틀리구나.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너무 슬퍼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엄마 아빠가 틀리면은 엄마 아빠가 계속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어리고 얕은 우리 생각인 거예요. 엄마 아빠는 우리보다 몇십 년은 더 살았기 때문에 그때 순간에는 막 욱해서 틀리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나중엔 다 알게 되셔요. 알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쉿 비밀이야. 요거 그때 사가지고 되게 잘 써요. 한마디로 좀 짜증나고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잘못했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래 네가 잘못했지 거봐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저 녀석도 속이 상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엄마라고 지가 수그리고 들어오네 이렇게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죠. 그런 데잖아요. 올리 효도 내리 사랑 그건 본능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본능.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는 수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정도 얘기하면 뭔가 저의 마음이 좀 전해졌을까요? 저는 절대 사연 보내신 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언니도 지금쯤은 이미 다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성경 메이크업 보면 아이라인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기 앞머리도 열어놓을 정도로 앞머리가 굉장히 흐리거든요. 앞에 뭐 안 한 것처럼. 약간 그냥 얘는 비벼서 스머지 시켜서 없애뜨리는 정도로 할게요. 얘가 약간 펄이 있어서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10대들 화장한 거 길거리에서도 보고 그러잖아요. 보면 너무 아이라인이 진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아이라이너를 사는 것보다는 이런 얇은 브러쉬에 돈을 투자해서 제가 쓰는 거는 바비브라운인데 바닐라코에 가면 제가 옛날에 쓰던 브로우 브러쉬인데 눈썹 그리는 용도의 브러쉬인데 되게 부드럽고 얇은 게 있거든요. 가격은 7,000원이었어요. 저도 그걸 대학생 때 산 거라서 되게 막 덜덜 떨면서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맨날 며칠을 하다가 산 기억이 있는데 그거면은 이거 그릴 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집에 되게 늦게 들어오고 화장 지속력이 거의 뭐 아침에 학교 갈 때만 있고 없어지잖아요. 그럴 바에는 아이라인 지저분하게 번지느니 그냥 섀도우 타입으로 부드럽게 라인을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쉬는 시간에 수정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수정해주시고 훨씬 자연스럽지 않아요? 라인을 찍 그리는 것보다. 아이라인을 그리면은 음영 화장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만 찍 그려놓으면 너무 좀 붕 뜨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로 그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좀 솔직히 가루 떨어짐이 있다. 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눌러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친 브러쉬를 쓰니까 뒤쪽을 조금 두껍게. 그리고 이 메이크업의 특징은 라인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어차피 풋풋한 얼굴에는 빡센 라이너가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역 배우들 메이크업 한 거 보면은 막 라인 엄청 진하게 그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뭔가 부들부들한데 엄청 예뻐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마스카라를 빡세게 해줘야 돼요. 보통은 라이너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마스카라인 것 같아요. 뷰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동생이 미국에서 올 때 네이키드랑 뭐 초콜릿바 팔레트랑 이렇게 미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을 구매해서 왔는데 한국에서는 사기 어렵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거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제대로 된 구매는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이 되죠. 내 맘대로 뭔가를 살 수 있다는 자유함? 물론 그 자유 속에 카드값이라는 책임이 따르지만 얘를 빡세게 올려주시고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음영을 조금 더 줄 건데 섀도우를 딴 걸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이 카라멜 색깔을 눈 앞머리에 한 번 더 색을 얹어주면 더 진해져요. 여기 힘을 좀 더 주고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마스카라 할게요. 저는 좀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바비 브라운 노스머지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없어서 그래요. 로드샵에서는 이니스프리에 있는 꼼꼼 카라 추천. 보니까 그게 좀 모양도 엄청 꼼꼼하고 그래서 이름처럼 꼼꼼. 되게 뭐라 그럴까 솔이 막 엄청 두꺼운 게 아니라 얇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올려줄 때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눈 시렵고 귀찮아서 마스카라를 안 하는데 연한 화장일수록 마스카라가 진짜 빛을 발하죠. 눈 크게 해주려고 아이라이너 빡세게 그리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색하고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음영에 자신이 없다. 근데 눈은 좀 커 보이고 싶다. 그러면 마스카라에 힘을 써주세요. 그래서 아까 사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결론은 부모님께 잘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말이 맞아요. 공경이라는 건 부모님이 틀릴 수도 있고 나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잠도 못 자고 아기 때 봐줘야 되지. 뭐 학교 가서 사고 치면 수습해야 되지. 귀찮아도 밥 차려줘야 되지. 근데 엄마가 나 좀 짜증나게 했다고 걷다 대고 성질내고 참 그러기 좀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이 사연을 통해서 공감하는 언니들이 매우 많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여기는 메이크업 채널이기 때문에 화장하는 거 이해 못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아직 나이가 20대 중후반을 달려가고 있는데 밑에 언더 조금만 할게요. 아직도 짧은 치마 좀 입거나 제가 아주 짧은 걸 좋아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짧은 거 입으면은 약간 한마디씩 하신단 말이에요. 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방으로 얼른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죠. 이렇게 그냥 좀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잔머리를 조금씩 굴려가면서 살살 피해 다니세요.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나쁜 짓을 하는 거라면 제가 혼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은 안 돼요. 갑자기 뭐래. 제가 어릴 때가 생각이 나서 괜히 말이 길어졌어요. 이 립술이 제가 봤을 때 딱 이 맥의 레즐 데즐러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 어릴 때는 맥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딱인데 다른 분들이 이런 비슷한 색깔을 댓글에 추천을 해주시면 언니들이 댓글을 보시고 아, 저 색깔하고 비슷하구나 라고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 립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롯데 영플라자 본점에서 얘를 구매를 하고 하니까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레즐 데즐러보다는 조금 진해요. 얘가 더 핑크 느낌이 나는데 이걸 할까 하다가 그래도 레즐 데즐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레즐 데즐러를 바를 거거든요. 발라볼게요. 그리고 레즐 데즐러를 샀을 때 토인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브라운으로 되게 연하게 화장을 하고 얘를 쓰면은 그런 토인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블러셔는 제가 봤을 때 딱 이 M51이었는데 얘 역시 안타까운 게 제가 저렴이 버전으로 없어요. 이것도 혹시 저렴이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써주시면 10대 메이크업으로 따라 하실 때 되게 언니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바깥쪽으로. 블러셔는 정말 손으로 바르면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블러셔 브러쉬는 좀 괜찮은 걸로 쓰면 좋지 않을까요? 딱 이 정도? 뭔가 옅게.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공부하느라 지친 우리 여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살짝 될 수 있는 10대 메이크업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사연 읽다가 괜히 저 어릴 때 생각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번 영상을 계기로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갈게요. 안녕. 가려다가 다시 왔어요. 아까 제가 사연 재밌는 거 읽는다고 해놓고 까먹고 그냥 갈 뻔했거든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제 메이크업은 끝났는데 요거 사연만.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서울 어딘가에 사는 20살 아무개예요. 괄호 열고 메일에 이름이 써있겠지만 비밀 어디... 오, 이름이 써있네. 이 이름은 저만 알게요. 어느 날 이제 영상을 보다가 이 언니도 교회 다니는데 이제 저도 다닌다고 하니까 좀 반갑대요. 이제 사람이 이런 동질감? 뭔가 이런 게 느껴지면 좀 친근감이 있으니까 그랬나 봐요. 이제 제 사연은 우픈 사연인데요. 우픈 못 알아들을까 봐 괄호 열고 웃기고 슬픈까지 써놨어. 감사해요. 근데 저 우픈 무슨 말인지 아는데. 해보겠습니다. 점점. 때는 작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금사빠인데 금사빠도 또 설명해놨어.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금사빠인데 처음 글을 보았을 때 딱 제 거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바로 내 남자구나.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고서 한두 달이 흐르고 저는 정말 그랑 서로 조심스레 알아가는 사이가 되었어요. 괄호 열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오빠였다는. 그렇게 나름 썸띵이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새벽에 오빠와 만나 걷게 되었어요. 사실 만나게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생략. 요 내용은 너무 길었나 봐요. 완전 센스 있어. 제가 그 오빠도 같이 아는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다가 어머 잠깐 나오게 된 거였는데 분명히 샤워를 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땀이 많은 체질이라 그런지 잠깐 걷는데도 자꾸 땀이 나더라고요. 막 신내가 폴폴. 참고로 그때 옷도 최악이었어요. 친구가 반에서 맞춘 티와 꽃바지. 신내 풍기며 같이 걷는데 점점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럴 때 있어요. 변비라서 친구 집에서 싸지도 못하고 나와버렸는데 하필. 친구 집에서 변비일 때 좀 힘들죠. 배가 살살 아프더니 방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리 안 나게 관략근 조절을 할 수 있었기에 걸으면서 스르르 스르르 아무도 모르게 뿜어냈어요. 그런데 계속 걷다 보니까 오빠가 다리가 아팠는지 막 벤치에 앉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하체 비만이라 앉아서 허벅지 펴지는 것도 싫은데 그건 둘째치고 방구가 계속 나오니까 냄새가 퍼질까봐 한 곳에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 좋아한다며 걷자고 계속 그러면서 정말 끝없이 걸었어요. 오빠 다리 아팠겠다. 걸으면서 별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미래 얘기까지. 하하. 그러다가 정말 한계가 왔을 때 친구 집에 다시 가고 싶었는데 친구도 밖에 나와서 다른 곳에 있는 상태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자스까. 근데 그 와중에 오빠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오빠 집에는 엄마 여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헐 대박. 그래서 미쳤냐며 어떻게 갈 수 있겠냐며 싫다는데 똥은 마렵고 미치겠더라고요. 그 오빠는 가족들 다 방문 닫고 자니까 괜찮다고. 이 오빠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린라이트입니다. 자기 방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친구가 집에 갈 때 나가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빠 집에 친구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이따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솔직했어.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가족 중 한 명이 깨서 화장실에 온다면 정말 끝이잖아요? 거절차에 화장실도 가고 싶다고 말한 거였는데 거절의 의미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구나. 그럼 그때 나오자고 아니면 그냥 우리 집에서 해결하라길래 어쩔 수 없이 괄호 열고 어쩔 수 없이라고 쓰고 똥을 참을 수 없어서 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똥 누려고 오빠 집에 간 거죠. 숨을 안 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쉰내 속에. 그 쉰내를 잊지 말아야 돼. 쉰내가 계속 났다고 했죠. 앉아서 TV 보다가 정말 방구 참는 거에 한계가 왔을 때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했는데 오빠가 폰으로 불빛으로 길을 터줬대요. 아우 친절해라. 화장실에 들어오고 변기가 좀 걸어가야 있는 거리라 생각했는데 방귀가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뽕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부르르 왕왕왕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진짜 쌀 것 같은 게 너무 크니까 다급히 앉아서 진짜 천둥 치듯이 똥을 부르르 부왕 쌌어요. 창피했지만 아무래도 방에서 TV 소리도 들리고 안 들릴 테니 안심을 하고 계속 쌌거든요. 변비라 싸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다 싸고 닦으려고 보니까 휴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 좋아하는 사람 집에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똥 싸고 있는 것도 창피한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이도 없더라고요. 침착하자 생각하고 그 수건 놓여있는 곳을 보고 거길 봐도 없고 어떡하지 고민을 딱 하고 있을 때 카톡이 왔는데 배터리도 없었거든요. 막 3% 막 이랬어요. 그 오빠한테 톡이 온 거예요. 죽었어? 라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휴지가 없다고. 그래서 머리를 미친 듯이 굴리는데 인간은 눈 어두운 짐승이라고 저 앞에 선반에 휴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화장실 안에서 거리가 참 멀더래요. 거리가 참 멀었는데 일단은 처리해야 하기에 엉덩이를 들고 바지가 무릎 위에 막 있는 상태로 이렇게 뒤뚱뒤뚱 휴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근데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도 온갖 초인적인 점프로 각 티슈를 꺼낼 수 있었어요. 그걸 또 가지고 뒷걸음질 뒤뚱뒤뚱 쳐가며 변기에 다시 앉았어요. 그렇게 뒤처리를 하고 손을 씻으려고 물을 트는데 물이 샤워기에서 쏴! 제 다리를 적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웠는데
그래 뭐 반바지 입었으니 뭐 이런 나름 파워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수도꼭지로 돌리려는데 돌려지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샤워기로 나오는 걸로 손 씻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난 이거래? 오빠가 문 앞에 바로 있더라고요. 하하하하 후하하하. 이게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 가족들이 나올까봐 문 앞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오, 그럼 내 방구는? 내 똥소리는? 휴지 찾으러 걸어가는 소리는? 그걸 다 그 고요함 속에서 TV 소리는 저 멀리 방에서 들리고 있고, 그리고 문 열자마자 났을 내 똥냄새는? 아, 정말 그 상황에서 웃기게도 제 입은 변명을 하더라고요. 휴지가 없었다고. 이놈의 주둥이를 저 말로 인해서 휴지 가지러 걸어간 모양새까지 상상이 됐을 기세? 아, 진짜 웃겨요. 이거 진짜 혼자 읽으면서 완전 키득키득거렸는데 읽다 보니까 또 진짜 완전 웃긴 것 같아요. 아, 진짜 똥 얘기가 제일 재밌어. 이게 끝이에요. 네, 제 우픈. 친구들한테 말했다가 안 죽고 뭐 했냐는 소리를 들었던 이 오빠랑 이후로는 어떻게 될게요? 썸 깨졌습니다. 제 똥 때문인지 아닌지 본인만 아는 거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똥 얘기. 아, 진짜 그 오빠는 그 소리, 자연의 소리를 다 들었겠네요. 뭔가 정말 우퍼요. 아, 정말 이 생리적 현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면 저는 메이크업도 끝났고 사연도 다 읽었고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